코스닥에서 결국엔 노랑이 보라까지 다 떴어요. 2020년으로 여행을 한번 가봅시다. 고점을 기어이 갱신했습니다. 근데 눌리고 올랐다가 또 눌렸어요. 기어이 노란 시그널을 뽑아내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흐름이 나왔을까요? 이런 걸 지금 기대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도 여기서 올려놓고 시그널 뜨고 한번 살짝 눌려놓고 기어이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패버렸죠. 이렇게. 그런 재료가 아니야. 지금 돈의 논리라고. 돈의 논리. 자, 그럼 이거는 왜 빠졌는데? 임원이 팔아가지고? 아니야. 임원이 팔아서 빠진 게 아니라고요. 한정된 유동성 에코프로랑 알테오진이 같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에코프로가 올라갔으니까 알테오진이 좀 힘을 못 쓴 거고, 지금 에코프로가 빠졌으니까 돈의 논리로 알테오진이 힘을 써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뭐 딱히 막 엄청 좋은 하루를 보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계속해서 9월의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이렇게 썸네일을 봤을 때는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게 약간 제가 시선을 끌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부정적인 흐름이 아니라 돈의 흐름일 뿐이라는 것만큼 좋은 소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알테오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뒤에 할 거니까, 혹시 또 너무 걱정되고 또 안 좋은 얘기 할까봐, 그쵸? 안 좋은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의 에어백 효과, 요런 것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가 이제 조금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이야기 드릴 거고, 쉬운 코스피와 어려운 코스닥. 지금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안 좋았죠.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상태가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 유동성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랑 알테오진이 동시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오늘 이 썸네일에서 보듯이 에코프로가 쿠셔닝을 해줬기 때문에 알테오진의 돈의 쏠림이 생겼던 거다, 이런 걸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뭐 하락 자리, 제가 뭐 받은 대로 그 정도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에코프로가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알테오진이 조금 쉬어간다, 뭐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이제 슬슬 마무리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 좀 강조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래는 콘텐츠를 준비 안 할까 하다가 또 어제 그 영상을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요 핵심 내용들을 제가 많이 다루었었는데, 그런 걸 베타즈 전용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뉴스에 여러분이 시선이 갈 텐데, 저는 요것보다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JP모건 그리고 골드만, 이 증권사 요런 친구들이 자주 하는 게 뭐냐면은, 증시에서 매집하고 싶을 때 엄청나게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증시 상승할 때, 코로나 내릴 때, 이제 시장 폭락합니다, 이제 반등 다 했어요, 이제 쌍바닥 찍으러 갑니다. JP모건이 제일 세게 했거든요. 제일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JP모건 하면 뭐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다이먼이라고요. 제임스 다이먼이라고 이 대표님이 있어요. 이분 빼고는 이 라코스 전략가, 이 누군데? 네가 뭔데? 네 뭐 대단해? 네가 무슨 하워드박스야?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래서 이렇게 좀 전망을 내놨는데, 요거를 막 대서특필하면서 뭐 JP 모건의 얘기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추가 하락할 수 있다, 그는. 그러니까 결국 이 라코스라는 한 명의 얘기잖아요. 한 명의 그냥 얘기일 뿐이다, 전략가의. 근데 이분이 뭐 엄청 대단하다, 글쎄요, 저는 모르겠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JP 모건이 거짓말 많이 칩니다, 여러분. 특히 골드만 이런 친구들. 그래서 이쪽에서 한 얘기는 별로 믿을 게 안 된다는 거 좀 얘기를 드려보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뭐 요렇게 JP 모건이 좀 거짓말 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뭐 골드만도 이렇게 매도 리포트 내놓고서 오히려 매수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좀 단순하게 이런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 라는 개념을 가져왔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뭐 셧다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지금 셧다운이 문제가 아니라, 셧다운을 했을 때 시장에서는 CPI라던가 PC라던가 이런 지표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먹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지 못하고, 경제 지표를 보지 못한 상태로 11월에 FOMC를 마주해야 한다, 요거에 대한 리스크 정도지, 뭐 이 셧다운 자체가 증시를 뭐 엄청나게 찍어 누르고 그런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 정도 이렇게 고집 피고 땡깡 필 때 그 정도? 근데 실제로 이게 멕시코 장벽 이 셧다운에 대한 영향보다는, 이러면서도 중국을 팼거든요. 중국에다 관세 먹이겠다고 막 이러면서 으름장을 놓고, 이때 얘기 나왔던 게 환율 조작국. 그때 우리나라도 충격 많이 먹었습니다. 환율 조작국 할 때 뭐 한국도 중국이랑 똑같이 막 이러면서 이때 우리나라도 충격을 먹었었는데, 트럼프가 셧다운 했을 때도 뭐 크게 증시에는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뭐 큰 영향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셧다운 3주 정도 지나니까 한 35일 정도 진행됐는데, 이 다음에 증시가 그대로 그냥 회복했습니다. 요거까지도 제가 한번 체크해봐 드리겠고요. 그래서 셧다운 막 뉴스 떠드는데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바이든이지 트럼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도 지금 사활을 걸고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텐데 어쨌든 지금 더 이상 줄일 수는 없거든요. 바이든도 지금 이 IRA 이거 보조금 절대 못 줄여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금 이거 절대 못 줄입니다. 왜냐면 바이든을 살려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때 지지율 떨어지고 그때 이거 가지고 지금 겨우 살려놓고 IRA 보조금으로 겨우 지금 명맥을 이어가면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바이든이 뭐 재선하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 얘기 나오다 그걸 들어가게 만든 게 이 두 가지 재료인데 요거를 공격하는 겁니다. 공화당에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직권에 힘이 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랑 다르게 바이든 때는 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글쎄요 훨씬 적을 것 같다. 요렇게 좀 일단 너무 먼저 우려감 가지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봐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얘기까지 한번 지나가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램 가격이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어제 오래 설명하긴 했는데 2분기 때 한 4, 5월이거든요. 디램 가격에 바닥은 알겠어.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3분기에 올라갈지 4분기에 올라갈지 24년 3분기에 올라갈지 이걸 모르겠다. 시장에서는 3분기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3분기가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4분기 반등 전망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3분기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 반등의 폭이 좀 작다. 시장의 기대보다는 반등을 하는 건 맞는데 엄청나게 뭐 세게 막 진짜로 시장 회복 정도는 아니야. 삼성전자 하이스에 감산을 멈출 정도는 아니야. 요 정도는. 그래서 지금 재고 자산이 소진이 되면서 감산을 이제 안 하고 원래대로 정상화를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4분기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다. 감산을 뭐 100개라고 있으면 지금 이제 4분기 들어가면 한 80개. 그리고 내년에 뭐 상반기 들어가면 뭐 50개. 요 정도로 줄어드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감산을 유지하고 있어요. 감산을 유지하면서 디램 가격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정도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빠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못 올라가고 있다. 요 정도로만 생각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갈 길은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10월 중순쯤 가면은 3분기는 어쨌든 회복세를 보이는 거고 뭐 엄청나게 강하진 않지만 4분기에는 이제 기대감이 좀 실릴 거다. 근데 요런 얘기가 나오는 게 10월 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요런 내용들이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10월 달부터 우리 코스피 좋아질 거다.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빨리빨리 약식으로 넘어갈게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야기 드린 브리핑인데 치는 달러 인덱스 106포인트 빅스 22 이거 넘어가지 않는 이상 증시 폭락? 그런 거 너무 우려하지 말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지금 바닥 잡는 시그널 오늘 시장 보면서 느꼈는데 그거 전에도 매크로 지표 봤을 때 뭐 엄청나게 하락할 것 같다. 엄청나게 누를 것 같다. 글쎄요. 그 정도의 악재 재료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까지도 이런 게 하락 전환하면 그때서야 패닉셀링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패닉셀링까지 나올 정도의 악재일까? 과연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셧다운이라든가 미국의 자동차 파업 글쎄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거 공포지수랑 탐욕지수 지표 이런 거 좀 잠시 뒤에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시장이 반등 잠깐 했는데 반등한다고 뭐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고 하락한다고 시장이 계속 빠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방향을 함부로 개인이 예측하지 말자. 저도 그런 뭐 느끼고 흐름을 잡고 이렇게 하지만 확정을 짓지는 않아요.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거든요. 세력들도요. 그런 거를 한번 여차하면 주기겠다는 마인드인데 막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거 베타즈한테 그냥 좀 그 시그널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미 있는 반등을 만들 걸로 보고는 있지 않지만 크게 하락을 보는 거에는 한시름 좀 놓으셨으면 좋겠다. 당장에. 지금 이런 흐름들이 보여가지고. 현재 뒤쪽에서 은근슬쩍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요거까지. 얼굴을 언제든 바꿀 수는 있지만 시장 지수는 눌리지만 뒤에서는 나름대로 청산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하락 쪽으로 좀 베팅하는 것보단 슬쩍 한 발자국 발을 빼는 모습 오늘 좀 봤습니다. 그거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역시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특히 에코프로가 많이 빠졌는데 그에 반해서 종합지수랑 코스닥 150이랑 하락폭이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 에코프로나 뭐 이런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이 빠졌는데 다른 쪽에서 뭔가 받쳐주는 섹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반도체라든가 기타 서비스 여기 뭐가 있죠? 여기에는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얘가 15% 오르면서 오늘 에코프로의 자금을 빨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도체주가 있어요. 반도체주가 있는데 반도체주들이 나름 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뭐 시총 상위주는 안 올라갔지만 이렇게 했고 근데 제가 보기에 요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요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답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강조하던 거 뭐였죠? 2차전지 후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2차전지 후발? 근데 얘네는요 에코프로가 빠지면은 당연히 얘네도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에 비해서 상당히 안 빠졌습니다. 상당히 안 빠졌어요. 그 와중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 포스코 그룹주 어떤가요? 양매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양매도 특히 외국인의 폭격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과연 알테오젠의 상승만으로 반도체의 상승만으로 이 에코프로의 수급 이런 것들을 커버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LNF 쪽으로도 받아주고요. 그리고 기타 2차 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야금야금 장비주까지도 야금야금 들어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에코프로가 빠진 수급을 바이오랑 반도체랑 2000지 후발 쪽으로 이렇게 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LNF가 지금 싸도 너무 싸다고 얘기 강조 많이 드리고 있죠. 근데 다만 싸지만 개인의 수급이 꼬여있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LNF에 대해서. 그래서 LNF 같은 종목들은 뭐 진짜 시간이 문제지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 정도로 이야기 드려보고 있고 에코프로 비행도 오늘 뭐 양극재 가격, 리튬 가격이 뭐 내려가가지고 뭐 양극재 수급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는 뭐 2030년이 되면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양극재를 뭐 수급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런 소리 나오는데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성장하는 종목이고 성장하는 업종이에요. 2차전지는 우리가 비관론이 나올 때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좀 잘 눈여겨봐야 된다. 그냥 당장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매수의 기준은 에코프로가 78만원. 요 구간이 오면 진짜로 빡시게 잡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전지 시세가 안 났던 7월에 고점을 만들었던 2차전지를 제외하고는 다 할만합니다. 4월에 고점 안 간 놈 이런 애들. 근데 사실 지금 시세를 안 냈던 놈들은 지금부터 매매를 해야 돼요. 저도 실제로 매매를 많이 모으고 있고 만약에 얘가 78만원까지 에코프로가 빠지는 상황이 온다면 물론 가는 길에 반등할 것 같지만 만약에 온다면 그때는 이제 2차전지 비중을 비약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선발대가 가면은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선발대가 이렇게 빠져주면은 후발이 가요 결국에는. 근데 지금 후발이 가는 흐름이 좀 약해요. 왜? 지금까지는 에코프로가 항상 가줬으니까. 근데 이번에 에코프로가 안 가고 다른 2차전지가 가는 차례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치면 다시 한번 에코프로만큼 가진 않겠지만 많이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신라젠이 갔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갔었고 HLB가 가고 헬릭스미스 그리고 차바이오까지 메지온까지 이런 식으로 바이오도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덩이가 커졌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섹터가 순차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업황을 보면은 또 LFP 관련주 이런 거 인사철 배터리 관련주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딱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에는 이 신용 잔고가 까만색으로 붙어 있습니다. 저게 일단 풀려야 돼요. 여기서 개인의 반대 매매를 한번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낙폭을 또 키우고 있다라는 거. 이거까지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체크해보고 있다가 차트 보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코프로가 밀림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을 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시장 보는데 좀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이 이제 오후로 갈수록 명절 2일 전이잖아요. 오늘 팔아야지, 오늘 매도해야지 현금이 수요일날 나오니까 그런 매도세가 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반대매매 회피 물량이겠죠. 그런 것까지도 좀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명절 전에는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아요. 사실 내일이랑 모레까지도 딱히 막 시장이 엄청난 반등을 한다? 그건 글쎄 물음표입니다. 시장이 반등하는 건 제가 금요일날 콘텐츠에서 그랬어요. 미국이 만약에 금요일날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크게 바라지 마시라. 반등을 했다가도 밀릴 것이다. 반등을 했다가도 밀릴 거라고. 원래 그래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명절 앞두고 이런 게 있다고. 특히 추석 앞두고 수급이 사거래일을 그냥 건너뛰기라는데 사거래일을 다른 나라 거래될 때 우리 거래 안 하는데 이게 올라가겠냐고. 관망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셧다운이니 금리 인상이니 뭐니 악재 얘기만 하고 있는데 당연히 관망장세가 나오겠지. 가기가 쉽지가 않은 장이다. 개인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좀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현금 만들고 싶고 안 그래도 현금 만들고 싶은데 빠져 아야 빨리 팔아야겠다.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조만간에 이제 끝날 시기가 다 와갑니다, 여러분. 똘짜리 이제 아니라는 거 거의 다 왔는데 오늘 또 특히나 지루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이거 보면은 이제 일단은 이거 보시면은 프로그램은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데 뒤에서는 살살살 외국인이 선물을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물량이 아니에요. 3,500억 정도. 프로그램이 던지는 거를 이제 야금야금 매수 포지션으로 환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좀 체크하면서 살짝 외국인이 선물을 이렇게 올리는데 종합지수는 빼고 있네. 요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서 봤을 때 코스피가 또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니 코스닥은 의도적으로 좀 누르는 게 보이고 코스피는 의도적으로 지지하는 걸 봐서 뭔가 지금 좀 작업을 치고 있구나 하단권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시그널을 좀 한번 드려봤던 겁니다. 그거까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번 붙었다.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냅다 집어 던졌었는데 그리고 애초에 이 물량이 지금 오버슈팅을 했던 거거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이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오늘. 그래놓고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해놓고 이제 매도세를 쳤는데 사실 제가 보기 이거를 다 버린 게 아니라 이걸 새로 매도를 해가지고 차익 실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아직도 최소한 요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좀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제가 이거 보면서 얘기 드렸던 게 4분기에 시장의 상승을 외국인도 보고 있다고. 그래서 현물 시장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파생 시장의 돈놀이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질이 오늘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거. 일단은 근데 요거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볼지 모르고 요 상태에서 오히려 조금 당겨놓고 여기서 매도 포지션 잡아가지고 진짜 크게 뺄 때 이렇게 또 올리기도 하거든요. 정말 크게 빼려고 할 때. 근데 사실 지금 크게 빼려고 할 그 건덕지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의 기업 가치 시장에 기본적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냥 빼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든 아래든 준비하는 입장에서 과연 한번 올려치고 죽이려고 하는 포지션의 준비인가? 글쎄요. 요거에는 좀 확률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지금과에서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안정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매우 지루하셨죠? 왜 지루했을까요?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보면 거래량이 막 17조, 14조,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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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조 이렇게 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최저예요. 8조 거래 대금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없어요 시장에서. 개인이 그냥 뭐 떡값으로 야금야금 사는 이 정도고 그 특히나 뭐 의미 있는 시총 상위주가 갈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 특히나 지금 예탁금도 그냥 그대로. 이게 두산 로고 때문에 좀 빠졌던 거 다시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렇기도 하고 예탁금도 뭐 재미가 없고 신용 잔고도 딱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쪽에서 좀 투매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지금 굉장히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 요걸 보면은 제가 어제도 라이브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거 제가 이렇게 82p, 85p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좀 있었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계속 매수 겁을 상실했더라고요. 그냥 막 미친 듯이 탐욕적이라. 제가 여기서 그때 얘기 드린 게 지금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들 언젠가 곡소리 날 겁니다. 아마 곡소리 나고 있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여기서 사고 있냐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탐욕적인데. 익스트림 그리드라고 너무나도 탐욕적이래요. 근데 지금 약간 공포에 휩싸여 있잖아요. 지난주만 하도록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죠? 투자자들이 관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관망세적이다 지금. 근데 이게 방향이 어떻게 갈지 지금 투자자들이 약간 좀 그냥 경계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요 정도로 내려와서 이제 조금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뭐 셧다운이라던가 금리 추가 인상이라던가 이런 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걸 알아요. 새로운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포 지수로 봐서도 조금 지금관에서 며칠 동안 바닥을 잡은 다음에는 살살살살 올라오다가 이 부분부터 이제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털릴 거거든요. 10월 달에. 그러면서 10월달에 털어놓고 연말로 갈수록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여러분께 이야기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10월이 돼가면은 에코프로에 최근에 이제 원래 가지고 계신 분들 뭐가 있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낼름낼름 팔고 싶은 마음이 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그 물량 해소를 조금 세력이 노리는 게 아닌가. 지금 뺄 때는 안 빠질 거야 분명히. 개인들이 잘 안 팔 거라고. 왜냐면 한번 올라오겠지 하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4분기에는. 근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더 갈 수 있는데 그걸 낼름낼름 팔아먹으면서 물량 넘기고 한 번 더 강한 진한 그런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좀 에코프로에 관해서도 코멘트를 남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치프 보면은 뭐 미국은 그냥 보합권이었어요. 근데 우리 시장만 왜 많이 빠졌냐고요? 이벤트 앞두고 있잖아요. 명절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휴라는 거. 사고레일이나 쉬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경계 지수가 있는데 미국은 실제로는 그냥 반등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꼬꾸라지니 그 정도입니다. 뭐 미국도 많이 빨짜렸고 1340원에선 역시나 우리 시장이 정부 개입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340원을 최대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만약에 1340원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드린 게 환율 1340원 특히 달러 인덱스가 106포인트를 넘어간다.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빅스까지도 22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면은 비중 조절을 살짝 해줘야 돼요. 10%라도 팔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계좌를 살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빠지는데 오늘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게 좀 거슬립니다. 결국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못 이기고 투자자들이 조금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유가도 지금 뭐 150불 막 JP봉에서 얘기하던데 그거 일단 100불 넘기고 그 얘기 좀 해라. 무슨 100불도 안 넘겼는데 벌써 90불밖에 안 되는데 아직 150불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완전 웃기지 않는 그 증권사 전망인데. 아까 전에 뭐 따로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신용장고 요거 오늘 얘네 포스코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 쪽 위주로만 봤어요. 만약에 양극재가 진짜 문제되면 SNF는 왜 더 안 빠지냐고. 코스모 신서지면 더 안 빠져. 아무튼 얘네 패려고 그냥 그런 거고 지금 오히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게 지금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은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봐요. 왜? 얘가 2번 주도주였으니까. 최근 4월부터 7월까지 초강세를 만들었잖아요. HBM이나 비메모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큰 종목이 좋아진다는 거지 아니면 뭐 전통 소부장이나 디램 관련주 요런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뭐 한참 테마가 붙었었던 뭐 비메모리 쪽 이쪽은 사실 실적으로 보면 좀 거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인공지능은 아직도 기대감이 있지만 여기서 보면 조정 우려도 크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반도체, 2차전지 뭐 요 정도가 좀 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네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얘네는 비관적으로 보이는데 2차전지라는 것도 2차전지 나름이에요. 뭐 다른 소재나 장비주 같은 거는 뭐 일일이 여기서 다 얘기 드리면 너무나도 길지만 어제 라이브에서도 제가 한 1시간 얘기 드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에 대한 2차전지에 대한 타겟은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 그룹주를 좀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장비주 이런 것도 지금 메리트 있는 정보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4분기 되면 수주가 엄청 나올 거예요. 장비주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장비주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사실 좀 오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스탠스 보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시장에서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나보다 똑똑한 연준 위원들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월가의 구루들이 하고 있다고 하니 뭐 일개 대한민국의 인기 별로 없는 유튜버가 얘기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마는 아마 이거 금리 너무 고금리 오래 유지해서 경기 못 살리고 침체올 것 같다. 오히려 지금 인플레 잡으려다가 경기 그냥 작살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금리 인하 가이던스 24년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내년에 이거 경기 인플레 못 잡아가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지표가 망가져가지고 요거 수습 안 돼가지고 금리 인하 2번 하려던 거 4번 하고 막 이럴 거거든요. 근데 이미 늦어요. 이미 시장이 밀려버릴 거야. 증시가 먼저.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서 살짝 반등해. 빠져. 금리 인하에서 반등해. 빠져. 금리 인하에서 반등해. 빠져. 금리 인하에서 반등하다가 말고 죽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약발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금리 인하를 해도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가 아마 바닥 시그널이다. 요걸 제가 미리 성지글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한 4월, 5월 때부터 비중 좀 줄이는 전략을 여러분이랑 공유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 2016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바이든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랑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어차피 트럼프가 잡고 있으면은 뭐 어쨌거나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나빠질 게 없지. 근데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는 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이 정책발로 테마주만 들끓고 진짜 괜찮은 종목들 다 작살났거든요. 트럼프 한마디에 죽고 이어중에 민주당에서 무슨 샌더스나 뭐 의원들이 막 나스닥 거품이다 기술주도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박살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증시는 도박이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막 주식 또 박살나고 그죠? 지지율도 없는데 지지율 1%짜리 후보가 나와가지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니까는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장이 아마 내년에 좀 열릴 것 같다. 이거를 넘기고 나면 이제 27년까지는 좀 편안하게 골디락스 장세가 좀 열리지 않을까.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아무튼 요거는 뭐 추후에 좀 얘기하고요. 아무튼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 근데 오랜만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착륙 나는 경착륙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근데 미국 경기 너무 좋아.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문제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저랑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내년 경착륙 및 증시 폭락 가능성이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라고. 이제 슬슬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는 보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거를 4월, 5월부터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다. 경제 지표를 좀 지켜보면서
지켜보면서 조금 올리던가 해야 되는데 일단 올리고 봤다 지금. 왜냐면 옛날에 포 봉건 시절에 내리다가 인플레 잘 잡히네 하고 금리 인하 잠깐 했다가 경제지표 올라가가지고 그때 미국이 개작살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금리를 10% 넘게 올렸어요. 여기 이걸 다시 떨구려고. 그래서 이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파월이 이 상황이 날까 파월이 지금 고금리를 엄청나게 땡기고 있는데 물론 지금 당장에 미국 경제지표가 좋죠. 이게 결국에는 부작용으로 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파월도 알고 있다. 내년에 증시가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인플레부터 잡는 거예요. 경기 침체 올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은 경기가 오히려 인플레도 잡기 전에 완전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절한 시그널을 주면서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조드리려고 오늘 이 얘기 나오는데 아침에 드디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말을 아끼다가 이런 얘기 나오는구나. 사실 이런 얘기하면 욕 엄청 많이 먹거든요. 욕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저랑 또 약간 생각이 좀 같은 그런 전망이 나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일하고 모레 여기 이틀 남았는데 요걸 일단 지나야 돼요. 이날까지 뭐 재미없을 것 같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별주 정도. 그러니까 오늘도 알테오젠이나 뭐 로봇주 이런 거 간헐적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막 부국철강 이런 거 최강주들 다 빠지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개별적인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이다. 뭐 의미 있게 좀 상승이 나오는 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억눌려 있던 수급이 여기서 들어오면은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특히나 제가 본 거는 이 10월 13일이 지나면 특히나 좀 괜찮아질 시장이 열릴 것 같다. 특히 바이오에도 좀 모멘텀도 생기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에스모도 있고 SITC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연말로 가기도 하고 하니까 재료가 있고 그래서 13일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여기까지 10월 6일까지는 조금 여러분이 많이 조심해야 되고 비중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비중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 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고 지금 이 9월의 힘든 구간은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생각하세요. 여기서 빠진다는 거 이야기 드렸었고요. 이날 무조건 빠지는 거 이어질 거라는 거 이것도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이날도 안 좋을 거 얘기 다 드렸어요. 이렇게 이런 거 다 얘기 드린 거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날은 강세가 나올 것이다. 이날 재미없고 관망 나올 것이다. 미국이 올라도 우린 못 간다. 라는 거. 제 얘기를 잘 듣고 따라오시면은 그래도 뭐 제가 다 맞추고 말고 떠나가지고 여러분이 투기성 있게 투자하진 않을 것이다. 요거를 여러분께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시장 얘기부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면은, 제가 코스피는 계속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올리고 났을 때, 2600을 돌파하면은, 저는 이거 이 하방을 깨는 건 보고 싶지 않다. 안 볼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야, 진짜 그래도 나름 세게 빠졌어요, 코스피가. 그러면서 오늘은 일단 200일선 지켰거든요. 오늘 200일선 지키면서 바닥을 좀 만들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좀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은. 내일은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 뭐 수요일은 그냥 아예 쉬어버릴 것 같고, 내일은 반등 시도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코스피에서 좀 나름대로 진하게 빠졌거든요.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 와 코스닥에서 결국엔 노랑의 보라까지 다 떴어요.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막 쭉쭉쭉 빠진다? 그거는 뺄 거면 어설프게 빠지지 않습니다. 진짜 갭으로 그냥 죽여버릴 거예요. 3% 4% 3% 4%씩 빠지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무난하게 빠지는 거는 글쎄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지금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838포인트잖아요. 1포인트 지금 도달을 못했는데 뭐 내일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 정도면 진짜 빠진 만큼 빠졌고 제가 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드릴 수 있는 게 이 차트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2020년으로 여행을 한번 가봅시다. 시장이 이렇게 폭락 뒤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과열도 걸리고 눌리고 자 과열이 걸려서 눌렸고 반등을 또 진하게 했어. 고점을 기어이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눌리고 올랐다가 또 눌렸어요. 기어이 노란 시그널을 뽑아내면서 200일선을 접근해 버렸네요.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흐름이 나왔을까요? 이걸 보시면 내가 보는 지금의 시장 뷰입니다. 이런 걸 지금 기대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서 이런 박스권, 여름이잖아요. 8, 9, 10. 이렇게 여름에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기어이 노란 시그널을 기어이 뽑아낸 거예요. 기어이 노란 시그널을 한번 봤어, 이때도. 개인의 심리를 죽였다고. 그래놓고 올렸잖아요. 지금도 여기서 올려놓고 시그널 뜨고 한번 살짝 놀려놓고 기어이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패버리죠, 이렇게. 이거 지금 7, 8월에 여러분 저랑 하시는 분들 그나마 좀 잘 넘겨셔가지고 그냥 욕은 하지만 그지 같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살아나실걸요? 근데 잘못 들고 있으면 진짜 죽고 싶다. 어떡하지? 야, 주식 괜히 왜 했지 내가? 내가 진짜 내 손가락.
아, 잠도 안 와. 이러고 있을 거라고,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는 그냥 욕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정도면 지금 굉장히 잘 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랑 비교해보면 에코프로가 아직도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제가 그래서 괜히 고점을 여기서 이 보라시경을 잡아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저점 잡아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838포인트 요거 잡아드렸는데, 아 글쎄요, 여기서 더 빠진다? 그거는 물음표입니다. 저는 막 크게 빠질 것 같지 않고 이번 주는 좀 쉬었다가 10월 되면은 그래도 좀 의미있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물론 10월이 되면은 일단 셧다운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될 거거든요. 미국이 아마 10월 초엔 그래도 한번 쿵 하겠죠. 우리 시장 휴장할 때 한 이틀 정도 쿵 해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월요일 화요일 미국이 한번 쿵 해버려라. 그래 놓고, 그러니까 수요일날 우리 시장도 뭐 얻어맞을지 말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반등 시도하면 우리도 이제 그때는 뭐 충격이 잠깐 있더라도 반등 시도 이렇게 살짝 쿵 하고 빠졌다가 양봉으로 이렇게 뽑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씌워주고 개파락이 빠졌지만은 이내 이렇게 양봉으로 탁 뽑아주면서 이렇게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 아니면 뭐 우리 시장 휴전일 동안 10월달에 그냥 갭으로 이렇게 도망가도 좋은 거고요. 그거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눌리더라도 뭐 엄청나게 눌린다? 그거는 글쎄 뭐 엄청 보기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838포인트 이 아래는 그다지 막 눌릴 그런 악재가 있다고 지금 저는 생각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에코프로가 이제 빠질 때는 오늘같이 막 7%, 8% 빠진 거 아니면은 오히려 이 돈을 빨아먹고 다른 쪽이 좀 올려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급이 퍼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요.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 자꾸 지금 저희 베타제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단가가 한 5만원에 물려 있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을 이제 하고 있겠죠. 근데 자꾸 저는 30%에서 50%, 많이 남으면 50%고 30%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기어이 전략 매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 난 후회 안 해, 올라가도. 그래 놓고 사실 여기서 다 팔아놓고 아쉬워하는 분들 있어요. 여기서 다 팔아놓고 아쉬워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또 여기 올랐다가 눌리니까 아 좋아, 내가 이거 판가격보다 결국엔 비싸게 받지, 이러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다가 낮아지니까 매수 가격 근처 오니까 아 그래도 한번 알파제가 30% 보유자의 영역이랬는데 이거라도 잡아볼까 하고 잡아. 근데 이게 오늘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 내려갔으면 어떡할 건데. 제가 강한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건 홀짝 게임이잖아.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테오젠의 재료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썸네일에도 남겨드렸는데 재료 뭐 머크랑 맥크하면 좋은 일이지. 비포랑 A9이나 다 재료 있어. 테르가 뭐 저거 아일리아도 그렇고 알토스 제압병 막 이런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죠 지금. 근데 그런 재료가 아니야. 지금 돈의 논리라고, 돈의 논리. 자, 그럼 이거는 왜 빠졌는데? 임원이 팔아가지고? 아니야. 임원이 팔아서 빠진 게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썸네일 보여드렸잖아요. 한정된 유동성. 에코프로랑 알테오젠이 같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에코프로가 올라갔으니까 알테오진이 힘을 못 쓴 거고, 지금 에코프로가 빠졌으니까 돈의 논리로 알테오진이 힘을 써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재료가 좋아. 재료도 좋고 돈의 논리로 올라가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제가 에코프로로 설명할 때 2차전지 주라고 설명드리나요? 난 이거 그냥 지주사로 본다고. 이미 비싸다고. 20만원 가도 된다고, 얘는. 에코프로 자체는. 근데 뭐예요? 돈의 논리. 돈으로 땡겨뒀잖아. 알테오젠도 그냥 돈으로 땡기는 정도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올라가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내려가는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걸 맞추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냥 홀짝 게임이라고. 그래서 제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매수가에서 다시 잡는다는 그런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실 때 저는 홀짝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밖에 얘기 못 드려요. 올라가면 다행이지. 근데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 올라가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당합니다. 저는 언젠간 당할 짓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의 투자 성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투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투기할 거면 100만 원만 하든가. 그냥 기분 안 좋게 그냥 다 잃더라도 내 인생에서 그냥 지장이 가지 않는 그런 금액 정도. 이 정도는 모를까. 이거를 막 샀다 팔았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굳이 신규할 거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난 이 정도 오지 않으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 나는. 6만 원부터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굳이 건드리면 6만 원부터도 건드릴 수 있는데 전 안 해요. 왜? 얘보다 좋은 애 많으니까. 얘가 지금 뭐 당장 20만 원 가. 7만 원이었어. 그래봤자 200% 아닌가요? 알테오젠으로 200% 내면 무슨 상준대요? 보너스 준대?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종목으로도 200%갈 수 있는 종목도 많은데 반도체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심지어 얘가 지금 제가 금요일날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얘가 바이오로 가는 건지 의심이 간다. 왜? 레고캠이나
ABL이 살짝 동행을 해주다가 HLB랑 어느 순간 얘는 올라가는데 얘네는 못 가. 얘네는 그냥 빠져버리더라. 밀려버리더라. 이런 걸 보고서 아 지금 알테오제는 예전에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것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 드리면 알테오제는 차익을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을 해놓는 게 좋고 가장 쉽게 생각할 때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괜찮은 상황. 내려가면 트레이딩. 내가 30%나 아니면 뭐 많이면 50% 가지고 있겠죠. 요 정도만 가지고 차익 해놓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거 가지고 먹어도 좋잖아요. 다른 거 싼 거 많잖아. 지금 종합지수도 처박아가지고 얼마나 좋은 주식들이 많이 싸졌어요. 알테오진 갖고 있는 분들 진짜 행운이 따라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00%다 가지고 고집을 펴? 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여기서 다시 빠지면 어떡할 건데 심리가 무너지고 잠이 안 오고 바들바들 떨리는 거야. 이제 팔지도 못해 이 고점 가격 보면은. 그래서 조금씩 팔아놓고 많이 남기면 절반 정도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이미 거의 웬만하면 100% 수익은 나셨겠지 웬만한 분들은. 이런 거 남겨놓고 빠지면은 진짜 혹시라도 빠지면은 그때 저랑 같이 트레이딩 하면 되잖아요. 더 싸게 사면 되잖아. 그래 물량 모아서 다시 가겠지. 또 시장이 좋다면은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은 뭐 머크가 어쩌고 뭐 내년에 뭐 갑자기 모멘텀 막 얘기하는데 이때는 모멘텀 없었나? 시장 이거 여기서 제가 알려진 옛날에 저도 알파오젠이잖아요. 요거 빠질 때는 뭐 재료 없었어요? 재료 다 있었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재료가 좋은 재료가 되고 내려가니까는 뭐 그거는 잡주고 안 올라가는 재료고 이런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지금 알테오젠은 그냥 에코프로랑 같은 건 돈의 논리로 올라가는 거다. 재료의 목을 매면 결국에 머크에 매각되면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큰 오산일 수도 있다는 거. 발목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물론 지금 4조 2천억 이 정도면은 머크가 인수하려는 7.5억 지분 요 정도 이상으로 이제 합리화는 됐습니다. 합당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머크가 원하는 가격이 협상이 되면 이 정도 가격에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렸듯이 박 대표님이 팔고 싶은 가격은 그래도 알테오젠 시총이 6조에서 7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사이드를 연다고 하면은 한 30%에서 40% 정도 열면은 그냥 괜찮은 겁니다. 40%라고 하면은 뭐 한 11만 원 정도거든요. 요 정도 가면은 저는 사실 여기서는 다 팔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업사이드가 엄청 많이 열린 상황이 아닌데 자꾸 여기서 고점 놀이 하는 게 좀 불안해 보인다. 좀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진 얘기는 뭐 요 정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당장 지난주에 당장 지난주에 얘기 드렸었거든요. 이거 올해 들어가지고 개인만 산다.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여기서 6월달 들어가지고 거의 한 4, 5조를 팔아 제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거를 파는 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미친 듯이 내다 던지고 있다. 6월부터 보면요.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5조 5천억을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 누적 추이를 봤을 때 한 6조 정도가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포스코홀딩스만 겁나게 팔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연간으로 따지면 얘 지금 장난 아니에요, 포스코홀딩스. 심지어 철강주 업황이 좋은데 철강주 업황 무시하고 얘는 그냥 9.5조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다 받아? 개인이 다 받고 있다. 개인이 10조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얘가 과연 이렇게 막 미친 듯이 금방 갈까요?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사랑하면은 갈지 모르겠어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안 돼요. 포스코 DX 제가 이거 올라온 날 와 대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노란 시그널, 보라 시그널 다 나왔잖아. 노랑 보라 나왔으면은 욕심 그만 내야죠. 어디까지 가길 바래? 하늘을 뚫고 갑니까 얘가? 차트를 뚫고 가고? 얘도 노랑 보라가 나왔으니까 그만 보자. 이거 올라갈 때 대단하다. 나는 공매도 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노랑 보라가 코스닥에서 떴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까요?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고 보는 게 맞다. 여기서도 보면요. 노랑 보라가 같이 뜨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22년도에 계속 빠질 때도 노랑이 이렇게 뜨고 노랑 결국 기어이 뜨지만 한 번 더 빠져도 이렇게 두 번 만드니까 결국에 바닥 잡죠. 근데 노랑 보라가 같이 이렇게 떠버리면요. 올라갔다가 눌려도 반등이 나와요. 죽더라도 이게 죽더라도 반등은 나온다고. 반등은 나온다고 노랑 보라가 나오면. 근데 지금 노랑 보라가 누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주고 흐름적으로 하방을 좀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도 강세로 당긴 흐름과 보라색이 누적돼 있고 보라 시그널이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걸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그리고 오늘의 수급도 말해주고 있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시장이 조금 이제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당장 이번 주에 상승은 하지 않겠지만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려보는 거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본 거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양봉 두 개 그려드렸잖아요. 저는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반등이 약했어요. 아, 좀 구출해주고 싶지 않나 봐. 제가 지금 보는 게 78만 원에서 요 박스. 요 박스에 오면은 저는 바이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바이오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가 이 구간에 들어간다? 저는 바이오 야금야금 차익 실현해가지고 지금 차익 수익 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야금야금 차익 깨서라도 2차전지 비중을 늘릴 생각입니다.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얘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얘가 여기까지 오면은 정말로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 그래도 빠질 만큼 빠진 거예요. 이게 거의 78만 원 정도 오면은 74만 원에서 요 정도면은 50%에서 60% 빠지는 거거든요. 한 70만 원 오면은 70만 원 모르겠고 78만 원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으면 나름대로 50% 빠지는 거거든요. 얘가 아무리 지금 투기성으로 올랐다고 해도 이 정도면은 박스권을 만들든지 기술적 반등이라도 진하게 한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얘가 주도해서 다시 막 날아간다?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그 다음 후발주가 이제 스멀스멀 올라올 거라고요. 순서대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LNF가 약간 입질이 들어와요. 근데 좀 LNF 제가 좀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시장의 논리로 보면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사실 얘가 지금 시총이 오늘 6.3조인데 이게 과연 말이 되나? 얘가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 EPS를 보더라도 야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하지만 이런 부채도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5,500억 벌어가지고 단순 논리로 25년 기준으로 10년 벌어야지 이거 한 8년 벌어야지 깔 텐데 괜찮겠니? 막 이런 논리도 펼칠 수 있는 거고 기관 입장에서 안 좋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주 지분이 15%밖에 없으니까 유지분 못 하겠네. 그럼 니네 결국에는 전사채 찍을 거 아니야? 막 자금 조절 어떻게 할래? 3자 배송도 못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싸요. 주가가 안 가는 게 좀 억울하다 이거는. 대신 개인이 이렇게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좀 흔드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결국엔 갈 텐데 좀 흔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때문에 좀 훼손된 거예요. 제가 3월달쯤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는 LNF가 지금 이 박스권을 올해 23년에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놓고 23년 후반에서 24년이 들어가면서 이 박스를 뚫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먼지 이렇게 어설프게 올라버린 거예요. 지금 LNF 같은 경우. 에코프로발로 2차 전지가 매기가 쏠리면서 만약에 이렇게 시간 여기서 질질질 끌었으면은 이거 올라갈 때 개인들 다 떨어져 나갔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LNF 입장에서 좀 아쉽다. 근데 어쨌든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미친 듯이 올라준 게 있으니까 뭐 같이 2차전지를 투자했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당장이 좀 힘들어 보여. 전반적으로 이거 포스코 퓨처엠만 보더라도 사실 포스코 퓨처엠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막 음극재까지도 얘가 1위잖아요. 음극재는 얘가 뭐 다 씹어먹고 있고 양극재까지도 되게 잘 나가기 때문에 광물도 하고 수십 개월라도 잘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그 얘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붙으니까 수급적으로 굉장히 꼬여 있고 얘도 지금 시총이 한 30조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지금 땡겨올 만큼 땡겨온 상입니다. 지금 EPS로 25년 걸 끌어와도 40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 2, 3년 정도는 좀 시간을 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2, 3년 정도 시간 끌어가지고 EPS에 대한 PER이 뭐 한 20에서 25배 정도. 아니 뭐 진짜 잘 받으면 30배? 요 정도 내려오면은 뭐 이렇게 하다 스멀스멀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꽤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어쨌든 다른 섹터를 보면요. 일단 제가 실리콘 응급제 좀 집중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응급제 관련주에 외국인이 살살살살 있지 숨도 안 쉬고 살짝 들어오죠. 이제 분리막에 이렇게 분리막에도 외국인이 살짝 들어오고 뭐 전액이나 뭐 동박도 살짝 들어오고 그리고 알박에도 살짝 들어오고. 근데 사실 알박은 조금 양지 안 가면 힘든데 장비주에도 이제 보면은 빨갛빨갛한 부분이 야금야금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 성장이에요. 지금 막 전기차 안 팔린다 뭐 한다면서 비관론 나오는데 왜 자꾸 우리나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전기차 그래도 성장하고 있어요. 꽤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얘네는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얘네가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빠질까요? 아니에요. 에코프로 BM 빠져봤자 뭐 요 정도 아니겠어요? 응? 지금 빠져봤자 10%밖에 더 빠지겠냐고 8%밖에 더 빠지겠냐고 에코프로 BM이. 근데 얘가 빠진다고 해서 다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횡보할 것 같다. 근데 얘네가 횡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얘네는 횡보하는데 다른 2000년 후발주들 여기서 얘네가 이렇게 올라갈 때 다른 애들이 이렇게 쉬고 있거나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죽어 있었다고. 4월 이럴 때. 그럼 얘네가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얘네 횡보할 때. 안 가던 애들이 고개를 들고 따라 올라온다. 그래서 2차전지 후발주 한번 가자 얘기 들어보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바이오로 먼저 해먹어야 됩니다. 바이오로 해먹을 장이에요. 바이오 수급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알테오진 지금 돈의 논리로 이렇게 올라가지만 결국엔 레오캠이나 ABL 같은 애들이 알테오진이 가면 코스모 신소재나 LNF가 갔던 것처럼 결국에 레오캠, ABL 따라갑니다. 그리고 포스코랑 에코프로가 가고 포스코가 갔던 것 같이 알테오진이 가면 HLB도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이 그냥 잡아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늘 요런 친구들이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도 슬슬 이제 입질 들어와요. 물론 얘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서 루닛이나 뷰노 정도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얘네는 꼭지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파로스라던가 지니너스, 중해제약 이런 거는 지금 1차 시즌하고 쉬고 있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쉬고 있는 겁니다. 인벤치질에 이것도 제가 엄청 안 좋고 진짜 죽어도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얘도 한 번 더 갈 것 같아. 쉬고 있는 정도로 본다. 신테카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정말 별로라고. 인벤티지나 이런 거 기술력 없다, 껍데기다 라고까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한 번 더 살려주러 올려갈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만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튕길 것 같다는 거. 얘네가 이렇게 튕기는 흐름이 나올 때 이쪽으로 시선을 끌어놓고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신약하는 바이오들 요런 애들이 한번 날아갈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이오가 나쁘지 않은 건요, 대형주를 보면 나와요. 한미약품 무너지나요? 한미사이언스가 바닥 잡고 더 무너지나요? 셀티론 헬스케어 얘네가 좀 답답하긴 하죠. 근데 SK 바이오팜 안 무너져요. 메디온 안 무너집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안 무너져요. 대형주는 이미 스타트를 먼저 끊고 있다고. 왜? 소형주는 가다가 한 번에 쏘면 되는데 대형주는 한 번에 못 쏘니까 미리 가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배형주가 움직일 때는 얘네가 기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좋아하는 중성주가 안 좋아 보이는 거야, 바이오 업종이. 근데 어느 순간 얘네가 딱딱 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야, 대형주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때 가서. 그러면서 얘네가 그냥 이렇게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대형주도 이렇게 가다가 쏩니다. 소형주가 이렇게 쏘고 또 쏘고 이렇게 따라서 쏠 때 대형주도 쏴버린다고. 그러면서 얘네까지 같이 끌고 가요. 이런 장이 한 번 올 거야, 바이오에.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신저가를 만드는 애들은 좀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박스권 횡보, 적어도 박스권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 들었던 것 같이 1차 시세 만들고 쉬고 있는 애들, 요 정도까지도 괜찮다. 근데 신저가를 만드는 애들은 끌어당기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세력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박스권이나 1차 시세를 내고 쉬는 종목, 요런 거 흔히 얘기 드리면 요즘에 시장에서 엄청 뜨거운 녀석 하나 있잖아요. 이런 거 GI 이노베이션. 아마 신고가 만들고 이거 뚜르러 간다 하면서 붙은 세력이 좀 많겠죠. 특히나 여기서 이렇게 삼각수렴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빠질 때도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죠? 아무 이유 없어요. 원래 바이오 이렇게 빠집니다 라고 얘기 들었고요. 오늘도 8% 빠졌는데 이거 왜 빠졌냐고요? 올랐잖아. 그러니까는 이만큼 뱉어낼 수도 있지. 그냥 박스잖아, 박스. 여기서 그냥 박스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 부분에서 또 매물벽도 이렇게 있네. 매물벽 있으니까 22,000원 초반. 22,000원 초반에서는 한번 매수 잡아볼만 한 거예요. 여기서는 쫄짜리 아니에요. 이거 빠지잖아요? 얘도 움직이겠지. 아무리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떠들어도 요만큼 들었으면은 한 번은 뚫으러 가겠지. 얘가 3만원에 머물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도 요런 것까지도 제가 한번 콕콕 집어봐 드리겠고요. 다만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돼. 오른노이. 이거 지금 시장에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얘기 들었어요. 무중 권리락까지 나오면 이게 피날레라고. 그래서 올해는 힘들다. 지금 12월, 9월 막 이것저것 나온다고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얘가 기술 수출한 오리파마라고 있어요. 얘도 지금 9월에 데이터 나고 얘는 10월에 데이터 발표하거든요. 보르노이. 안 돼요. 그거 나와도 갭 띄었다가 눌러버릴 거야. 물량 떨구고. 그렇게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단기로만 보는 거예요. 이거 당분간 신고가 붙는다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보면은 미국 시장도 요 정도 빠졌으면은 지금 또 나름대로 이게 박스권 만들면서 쉬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아니 파월 형님 좀 봐주세요. 우리 여기 정도까지 왔잖아요. 우리 좀 이제 랠리 해야죠 라고까지 시장에서 좀 약간 쫄아가지고 먼저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에도 파월 형님이 한번 누른 거죠. 요 정도 누르면은 금리 인상 반론은 더 누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여기서 미국이 오늘 정도 빠져가지고 하면은 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미국은 어쨌든 연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만약에 빠지면 오늘 하루 정도? 그럼 내일 우리 시장이 좀 빠질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은 빠졌더라도 내일은 아마 반등할 것 같습니다. 왜? 미선물도 오늘 정도 빠지면 내일 우리 장 때 한번 반등을 해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시장이 먼저 선반영했다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히려 미국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미국이 안 빠졌잖아요, 금요일날. 그럼 우리 시장이 좀 약간 미국 쪽 선물이 좀 셌었는데 우리 장중에 오히려 미국이 오늘 밀려주면은 그냥 우리나라가 선반영한 게 돼버리겠다. 오히려 빠져버려라. 그냥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놓고 내일 장중에 차라리 미선물 땡기면서 우리 시장도 반등 한번 만들어줘라. 이런 개념으로 전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콘텐츠를 준비 안 한 거에 비해서는 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원하고 10월달 늦어도 10월 중순부터는 시장이 좀 턴이 돼가지고 코스피가 특히나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쫄지 마시고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4달과 5달 정도 이어진 박스권 장세의 끝이 보이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내일이랑 모레 쉽게 붙지 마세요. 관망 장세고 개별주 장세입니다. 종합지수는 안 움직이더라도 여러분의 개별 종목 중 힘을 못 쓸 수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10월 달에 또 연휴가 지나면서 미국 시장이 혹시 셧다운이 되는 것 때문에 개파락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 번에 반영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럴 때 차라리 잡는 게 낫지. 지금 무리해서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 조금 욕심 있다가 괜히 큰 손실을 가질 수 있다는 것까지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